빌드업이라는 단어의 대중화로 인해 최근 들어서는 팀이 지공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센터백이 공을 가지고 공격을 전개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 빌드업이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굉장히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단순히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해야 하는 행위 정도로만 인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센터백의 빌드업 능력이라는 것 또한 결국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공을 전방으로 잘 연결시켰느냐 혹은 그렇지 못했느냐에 의해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센터백의 공을 가진 상황에서의 능력이라는 것은 상황 인식 판단 그리고 실행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공을 가졌을 때 11명의 상황으로 경기를 인식하고 해당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 이를 기술적으로 적절한 행위로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로 평가되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경기를 11명 대 11명으로 구성되는 상황의 연속이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팀은 항상 팀의 게임 모델에 근거해 올바른 상황을 연출할 수 있어야 하고, 공을 가진 센터백 또한 결국에는 공을 가지고 나머지 10명의 선수들과 함께 해당 올바른 상황의 연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을 가지고 공격을 전개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센터백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월드컵에 참가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스페인의 센터백들은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갖춘 센터백들이라고 할 수 있다. 팀의 공의 소유권이 없는 수비 국면과 수비 전환 국면을 평가 기준으로 놓았을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팀이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센터백 본인이 공을 가진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면 스페인 센터백들은 스페인이라는 팀의 게임 모델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상황인식 판단 그리고 실행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스페인 센터백들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 센터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지금부터 볼 수 있는 영상은 과거 본인이 아마추어 팀을 맡아서 경기 후에 경기에 대한 비디오 세션을 진행했을 경우인데, 센터백에 대한 움직임, 공을 가진 센터백에 대한 피드백이 진행되는 영상에 해당한다. 해당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환돼 있고, 얘네가 제가 이걸 봤을 땐 4-2-3-1로 한단 말이에요. 이날 하나 있고 3 있고 여기 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전환돼서 왔을 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가로폭으로 봤을 때 상대 오른쪽 윙이 센터백 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대1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센터백이 어떻게 돼요? 얘가 얘한테 가야 돼요. 얘가 얘한테 가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한테 고정이 되죠. 얘가 나한테 오늘 얘를 막아야겠다 했을 때 한 1, 2m까지 끌어오고, 그때 어디로 주는 거예요? 그때 풀백한테 주면은 여기서 2대1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 볼게요. 그러면은 공이 가는 동안 얘도 어떻게 해요? 공이 가는 동안 얘도 가요. 그러니까 공 속도보다 사람 속도가 빠를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렇게 전환돼서 왔을 땐 컨트롤을 항상 앞으로 해야 돼. 앞으로. 왜? 옆으로 대각선으로만 잡아놔도 이미 얘가 알아요. 그러니까 일로 간다 하고 이미 봐봐요. 안 멈추잖아요, 발이. 왜? 여기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영상의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센터백의 공을 가진 상황에서의 공격 전개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고 본다. 공을 가진 센터백 본인이 처한 상황 혹은 팀이 연출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판단에 근거한 특정 동작을 실행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통해 팀이 그 다음 상황에서 수적, 질적, 위치적 우위를 확보한 채로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는 능력 정도로 정의될 수 있겠다.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빌드업이라는 단어의 대중화와 함께 센터백의 공격 전개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짧은 패스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실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옳은 판단과 해당 판단으로 선택되는 기술적인 행위는 결국 공을 가진 센터백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짧은 패스가 아닌 롱패스가 될 수도 있으며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가 아닌 백패스가 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전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미 스페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센터백에게 강조되고 있는 능력은 바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한 공간에 대한 드리블 능력이다. 비디오 세션 영상의 센터백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공을 가진 자신의 전방에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드리블, 쉽게 말해서 공을 가지고 상대 수비에게 다가가 상대 수비를 자신에게 끌어들여 수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드리블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상황을 타개하지 못했는데, 스페인 센터백들은 공을 가진 상황에서 이렇게 상대를 끌어들여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드리블에 굉장히 능하다. 특히 비아레알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파우 토레스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해당 부문에서만큼은 현 시점에서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다. 파우 토레스가 여러 다른 센터백들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드리블이라는 행위 자체에도 있지만 드리블을 가져가기까지의 과정이다.
기본적으로는 왼발잡이이기는 하지만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파우 토레스는 패스를 건네받는 상황에서의 컨트롤에서도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상대 수비의 압박에 직면한 상태에서 공을 건네받을 경우 거짓된 정보를 흘려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낸다. 예를 들자면 전방의 공간으로 드리블을 하기에 부적절한 오른발로 컨트롤을 가져가 상대 수비가 드리블이 아닌 패스 옵션을 의식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이후 상황에서 왼발로 공간에 대한 드리블을 시도함으로써 그 이후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낸다. 또한 파우 토레스는 몸의 방향을 통해서도 상대 수비의 압박을 자유자재로 유린한다. 자신의 몸의 방향을 통해서 상대에게 거짓된 정보를 흘려 상대가 이를 기반으로 특정 옵션을 의식하게끔 해놓고, 이를 통해 상대를 벗겨낸 이후 전방의 공간으로 드리블을 시도하는 것에도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인다. 사실 이와 같은 공을 가진 선수의 발끝, 그리고 몸의 방향을 통한 시각적 정보를 통해서 상대를 공략하는 플레이는 스페인 풋살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선수들로 경기가 진행이 되지만 그만큼 작은 공간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종목이 풋살이고,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에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을 가진 선수는 자신을 막아서는 수비에게 최소한 둘 이상의 선택지를 가지고 특정 선택을 강요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풋살에서의 전술적 개념이 축구에서도 잘 발현이 되고 있는 것이 스페인 축구이고, 특히 상대가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강하게 진행할 경우 사실상 풋살의 그것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센터백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파우 토레스를 대표적인 예로 들기는 했지만, 이러한 능력들이 바로 스페인 대표팀의 센터백들이 여타 다른 대표팀의 센터백들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상대적으로 수비를 등한시한다기보다는 센터백이 공을 가지고 공격을 전개하는 공격수의 입장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효율을 보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해당 관점에서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